개인회생 신청까지 어렵게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변제계획 불허가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거나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을 신청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절차는 아닌 거네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번제 계획을 검토해서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계획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불허가하는 주요 사유 탑 3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개인회생 파산 전문 브랜드 클리어에서 인사드립니다. 전 MC 소희원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인회생 파산을 클리어하게 해결해 드리는 법무법인 태신의 장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이 개인회생 변제 계획이 불허가 되는 대표적인 사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회생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변제 수행 가능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변제 계획대로 실제로 돈을 계속 낼 수 있는지를 법원이 보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면서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변제 계획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이 금액을 몇 년 동안 꾸준히 낼 수 있겠느냐를 먼저 판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월 소득이 250만 원인데 생활비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서 월 변제금을 200만 원 정도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생활비로 남은 돈은 5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만 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몇 년 동안 변제금을 계속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법원도 바로 그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3년 정도 변제를 이어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계획이라면 인가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금액을 많이 갚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인지가 더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 자료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통해서 실제 소득을 설명해야 됩니다. 결국 개인회생에서는 소득, 생계비, 부양가족 상황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변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불허가 사유는 또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갚는 변제 계획은 인가되기 어렵다는 기준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했을 때 파산 절차로 진행하면 채권자들이 약 8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으로 계산해 보니까 채무자의 소득으로 3년 동안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4천만 원 정도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하면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4천만 원만 받게 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불리한 변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인가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최소한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행하다가 청산 가치가 예상보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 실제 사건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가 자료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 해약 환급금입니다. 평소에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 있다가 조회해보면 환급금이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상담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재산이 더 있는 걸로 계산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그 차량 가치나 전세 보증금 반환금, 퇴직금 예상액 등도 청산가치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진행 중에 청산가치가 올라가서 변제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많이 또 문제가 되는 불허가 사유는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허위 기재 문서와 법원의 보정명령 불응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소득 그리고 재산, 채무 상황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또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나 설명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변제계획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변제계획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허위 기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착오나 자료 누락처럼 인가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바로 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데 없다고 쓰거나 실제 소득보다 적게 적는 경우처럼
법원이 판단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달라지면 변제계획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그 개인회생 절차에서 고의로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도 단순한 실수와 고의적인 허위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 판례에서도 허위 내용이 인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에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재산과 소득 그리고 채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내 상황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해 주시죠. 법원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변제 계획인지 그리고 재산과 소득 자료가 사실대로 제출됐는지를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숨기기보다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많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기준을 알고 정리해 나가다 보면 분명 방향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궁금할 땐 클리어!